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종로 거리에 이수만이라는 비단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40이 간 넘은 나이에 손에 꼽히는 부자가 된 사내였지요. 종로 한복판에 2층짜리 비단전을 운영했고 그 안에는 온갖 고급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부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20해 전만 해도 이수만은 남의 짐이나 저 나르던 보부상이었습니다. 등짐 하나 지고 팔도를 떠돌며 바늘 한 쌈, 실 한 탈에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 그의 곁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처 강 씨였습니다. 강 씨는 시골 농부의 딸로 태어나 16세 수만에게 시집 왔습니다. 혼수라고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고 혼례 잔치도 막걸리 한 사발로 때웠지요. 그러나 강 씨는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비단옷이 아니라 서방님의 마음을 받고 시집 온 것입니다. 가난이 무의 대수겠습니까? 강 씨는 남편이 장사 나간 사이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밤새 바느질을 해서 번 푼돈을 모아 남편의 미천을 보탰지요. 손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바느질을 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강 씨가 모아준 돈으로 작은 포목점을 열었고 강 씨는 가게 일도 도우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손님에게 차 한 잔 대접하고 비단을 정리하고 장부를 적는 일까지 부부는 한 몸처럼 움직였지요. 하늘이 그 정성을 알아주었는지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작은 포목점은 종로 거리에서 손꼽히는 큰 비단전이 되었습니다. 수만은 이제 비단 장사꾼이 아니라 비단 대상이라 불렸지요. 기와 집의 하인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간사합니다. 배고플 때는 쌀밥 한 그릇이 소원이지만 쌀밥을 배불리 먹게 되면 고기 반찬이 먹고 싶어지는 법이지요. 이수만도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수만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23세 젊은 기생 윤 씨였지요. 갸름한 얼굴에 흰 피부, 가느다란 눈썹 아래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웃을 때면 볼에 보조개가 패였고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습니다. 수만은 그 자리에서 넋을 잃었습니다. 대감마님, 술 한 잔 더 따라 드릴까요? 윤 씨가 요염하게 웃으며 술잔을 건넸습니다. 수만의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4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젊고 예쁜 여인이 자신에게 웃어주다니. 그날 이후 수만은 매일 그 주막을 찾았습니다. 윤 씨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수만이 자신에게 빠져든 것을 알아채고는 점점 더 교태를 부렸지요. 대감마님, 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대감마님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수를 알지요. 윤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만은 그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렸지요. 분수가 다 무엇이냐? 내 너를 첩으로 드리겠다. 그렇게 윤 씨는 이수만의 첩이 되어 안채 옆 별채로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그 소식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지요. 서방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가문의 법도만은 지켜주십시오. 강 씨는 본처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처음 윤 씨에게 인사를 받았고 집안 살림의 큰 줄기는 여전히 쥐고 있었지요. 그러나 남편의 발길은 점점 별채로만 향했습니다. 윤 씨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수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바치고 밤마다 노래를 불러주었지요. 수만은 젊은 첩의 품에서 젊음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반면 당 씨는 나이가 들어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고된 세월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강 씨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지요. 본처는 볼수록 늙어가고 첩은 볼수록 어여쁘구나. 그러나 강 씨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어른들 기일을 챙기고 하인들을 거느리며 집안 살림을 꾸렸지요. 윤 씨는 그런 강 씨를 비웃었습니다. 저 늙은이는 왜 저리 부지런할까? 이미 서방님 마음은 내게 있는데. 윤 씨는 별채에서 온갖 사치를 부렸습니다. 비단 옷을 해입고 금비녀를 꽂고 좋은 음식만 찾았지요. 수많은 그런 윤 씨에게 아낌없이 돈을 퍼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 씨가 들어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수많은 별채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머리가. 서방님, 왜 그러세요? 윤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수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더니 바닥에 쓰러졌지요. 서방님, 서방님. 윤 씨의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이수만이 중풍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부터 이 집안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지요. 과연 병든 남편 앞에서 두 여인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수만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쓰러지셨습니다. 하인이 안채로 달려가 강 씨에게 알렸습니다. 강 씨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벌떡 일어났지요. 어디서? 별채에서요. 강 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수만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윤 씨는 그 옆에서 울고만 있었지요. 서방님. 강 씨는 수만의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한쪽 팔다리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빨리. 강 씨의 호령의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 강 씨는 수만의 얼굴을 닦아주고 따뜻한 물을 떠다 입술을 적셔 주었지요. 윤 씨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얼마 후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백발의 노의원은 수만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중풍이요. 뇌 속에 혈맥이 막혔소. 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낫겠습니까? 의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아나신다 해도 예전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이오.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높소. 강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부여잡고 물었지요. 어찌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습니까? 꾸준히 약을 쓰고 잘 먹이고 무엇보다 정성껏 간병해야 하오. 몸을 자주 주물러주고 팔다리를 움직여줘야 굳지 않소.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강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 씨는 수만의 곁을 지켰습니다.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밤새 남편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 주었지요. 약을 다려 한술 한술 떠먹이고 축 늘어진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수만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말을 할 수 없었고 오른쪽 팔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요. 강 씨. 수만이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강 씨는 그 손을 꽉 잡았지요. 서방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때 윤 씨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윤 씨는 수만의 모습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냄새까지 나는 남편의 모습. 그녀의 얼굴에 역겨움이 스쳤지요. 본부인. 저도 간병을 도와야겠지요? 윤 씨가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됐소. 나 혼자 할 수 있으니 별채로 돌아가시오. 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윤 씨는 속으로 안도하며 별채로 돌아갔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만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되었지요. 강 씨는 남편의 똥오줌을 치우고 몸을 닦아주고 밤낮 없이 간병했습니다. 하인들도 힘든 일이라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냄새도 그렇고. 어느 하인이 사직을 청했습니다. 강 씨는 말리지 않았지요. 그래, 가거라. 수고했다. 그렇게 하인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10명이던 하인이 석 달 만에 2명으로 줄었지요. 별채에서는 윤 씨가 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간병은커녕 얼굴도 비치지 않았지요. 어느 날 강 씨가 윤 씨를 불렀습니다. 윤 씨, 이리 오시오. 윤 씨는 마지못해 안채로 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윤 씨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본부인?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소. 하인도 줄었고 약값도 많이 드오. 별채 살림을 좀 줄여야겠소.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살림을 줄이라고요? 그렇소. 비단 옷은 그만해 입고 값비싼 음식도 줄이시오. 윤 씨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지요. 알겠습니다, 본부인. 윤 씨가 돌아간 후 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 곳간을 살펴보니 쌀도 얼마 남지 않았고 돈도 바닥나고 있었지요. 장사는 남편이 쓰러진 후 멈춰 있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비녀를 뽑았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해준 은비녀였지요. 이것이라도 팔아야겠구나. 그날 밤 별채에서는 윤 씨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더 있어 봐야 좋을 게 없어. 병신 남편 간병하다 내 청춘만 늙겠구나. 윤 씨는 그동안 수만에게 받은 폐물들을 챙겼습니다. 금비녀, 은가락지, 진주 귀걸이, 작은 보따리가 묵직해졌지요. 이것만 있으면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어. 윤 씨는 어둠을 틈타 별채를 빠져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강 씨는 별채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윤 씨가 도망쳤구나. 강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씁쓸한 감정이 가슴에 차올랐지요. 서방님 보셨습니까? 저 여자의 본색을요. 강 씨는 안채로 돌아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만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이제 저와 서방님 둘뿐입니다.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강 씨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긴 간병의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가 떠난 자리에는 오로지 강 씨만 남았지요. 과연 강 씨는 병든 남편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윤 씨가 떠난 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수만 내 첩이 도망쳤다더라. 남편이 병들자마자 폐물 챙겨서 달아났다지. 양심도 없는 년이로구나. 좋을 때는
온갖 호강 다 하더니 마을 사람들은 윤 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사람들의 관심은 금세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요. 강 씨는 그런 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남편을 돌보는 것도 벅찼지요. 서방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강 씨는 쓴 약을 한 술 한 술 떠먹였습니다. 수만은 삼키기 힘들어 자꾸 흘렸지요. 강 씨는 턱에 흐르는 약을 닦아가며 인내심 있게 먹였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요. 밤이면 당신은 수만의 굳은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의원이 말하길 자주 움직여줘야 굳지 않는다 했지요. 강 씨의 손은 밤새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수만은 몸을 가눌 수 없어 자리에서 볼일을 봐야 했지요. 강 씨는 요강을 받쳐주고 더러워진 옷과 이불을 갈아주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지만 강 씨는 인상 한 번 찌푸리지 않았지요. 서방님, 괜찮아요. 다 치웠어요. 수만은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종로 거리를 호령하던 비단 대상이 이제 아내 앞에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신세가 되었으니 강씨. 미안하오. 수만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무슨 말씀을요? 20해 전 서방님이 장사 나가실 때 저도 이렇게 빨래하고 치우며 살았잖아요. 예전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강 씨의 말에 수만의 눈물이 더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은 하인 둘마저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강 씨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정말로 강 씨 혼자였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남편 간병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지요. 살림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비단저는 문을 닫았고 돈은 바닥났지요. 강 씨는 자신의 폐물을 하나씩 팔았습니다. 먼저 은비녀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엔 은가락지, 그 다음엔 혼례 때 입었던 비단 저고리까지. 하나둘 팔아치우니 어느새 팔 것도 없어졌지요. 강 씨는 삭바느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0해 전 가난하던 시절처럼요. 밤새 바느질을 해서 번 푼돈으로 약을 지었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바늘을 놀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댁 참 딱하기도 하지. 부자로 잘 살다가 저 꼴이 되었으니. 그래도 본처는 대단하더라. 첩은 도망가고 하인도 다 떠났는데 혼자서 병신 남편 간병한다지. 어떤 사람들은 동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러다 지쳐서 쓰러지겠지. 언제까지 저러고 있겠어. 아무리 조강지처라도 한계가 있는 법이야. 그러나 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요. 어느 날 강 씨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꼴이냐? 노모는 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내가 걱정돼서 왔다. 들으니 첩은 도망가고 하인도 다 떠나고 너 혼자서 병신 남편을 돌본다지.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해야지요. 노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지고 갈라진 손이었지요. 얘야, 내 손이 왜 이러니? 이 손이 비단 만지던 손이더냐? 강 씨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 손은 원래 바느질하던 손이에요.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노모는 한참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그만두어라. 내 남편은 첩을 들여 내 마음을 아프게 했잖니. 그런 남편을 왜 저리 지극정성으로 돌보느냐? 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이 첩을 들인 것은 서방님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버리면 그건 제 잘못이 되잖아요. 저는 제 도리를 다하고 싶어요. 노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내 몸이 상하잖니. 어머니,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연이에요. 아플 때 함께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지요. 저는 끝까지 서방님 곁을 지킬 거예요. 노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지요. 그날 밤 강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가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서방님이 저를 버리신 적은 없잖아요. 첩을 들이셨어도 저를 내쫓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도 서방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못해도 강 씨의 마음이 느껴졌지요. 그렇게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강 씨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지요. 과연 강 씨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생활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죽을 끓이고 남편에게 먹이고 약을 다리고 빨래를 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죽을 끓이고 그 사이사이에 삭바느질을 했지요. 눈이 침침해져도 바늘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날씨가 좋아요. 햇볕 좀 쬐시게 밖에 나가실까요? 강 씨는 수만을 업어서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수만은 뼈만 남아 가벼웠지요. 강 씨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남편을 눕혔습니다. 따뜻하지요. 햇볕이 몸에 좋대요. 수만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고마워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강 씨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피로가 가득했지요. 이웃집 안하기 담 너머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댁마님, 또 남편 업고 나오셨네. 정말 대단하셔. 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하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아이고, 당연한 게 어딨어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병든 남편 3년이나 돌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웃 안악은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는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인이 있었지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40도 안 된 나이에 흰머리가 반이 넘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굳어져 있었지요. 강 씨는 잠시 거울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늙으면 어때? 서방님만 나으시면 되지. 세 번째 해가 밝았습니다. 어느 날 의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 씨가 정기적으로 불러 진맥을 받게 했지요. 의원님, 서방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노 의원은 수만의 맥을 짚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강 씨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지요. 문제가 아니요. 기적이요. 맥이 살아나고 있소. 혈맥이 조금씩 풀리고 있어.
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소. 3년 동안 정성껏 간병한 보람이요. 이 정도면 어쩌면 다시 걸을 수도 있을 것이요. 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서방님이 다시 걸을 수 있다고요? 단, 꾸준히 노력해야 하오. 팔다리를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하오. 하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강 씨는 그날부터 수만의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다리를 굽혔다 폈다. 서방님, 조금만 더요. 손가락을 쥐어 보세요. 수만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수만은 손으로 숟가락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지요. 서방님, 이제 앉는 연습을 해볼까요? 강 씨는 수만의 등을 받쳐주며 천천히 일으켜 앉혔습니다. 수만은 비틀거렸지만 버텼지요. 잘하셨어요. 서방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강 씨. 수만이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고마워. 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해 가을, 수만은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비틀비틀 강 씨의 부축을 받으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지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더요. 저기 문지방까지만요. 수많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마침내 문지방까지 걸어갔을 때 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해냈어요. 해냈어요, 서방님. 수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씨. 내가 너무 미안하오. 이제야 수만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1000번 만번 해도 모자라오. 첩을 들여 당신 마음 아프게 하고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정말 못난 남편이었소. 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은 됐어요, 서방님.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요. 수만은 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요. 이 손이 3년 동안 나를 살린 손이요. 평생 이 손을 놓지 않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3년간의 헌신이 남편을 살려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즈음 도망쳤던 첩 윤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3년 전 윤 씨가 이수만의 집을 도망쳐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보따리 가득 폐물을 챙겨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병신 남편 간병하면서 늙어 죽을 바에야 이 폐물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윤 씨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요. 전라도 어느 고을에 도착한 윤 씨는 주막에 묵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내를 만났지요. 30 중반의 잘생긴 사내였습니다. 아가씨, 혼자 여행하시오? 예, 친정이 이 근처에 있어서요.
윤 씨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술을 권했지요. 이름이 무엇이오? 제 이름은 윤 씨, 아니 윤춘하라 합니다. 윤 씨는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싶었지요. 사내의 이름은 김수혁이었습니다. 자칭 무역상으로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자라했지요. 나는 중국과 장사를 하는 사람이요. 비단, 도자기, 약재, 없는 게 없지. 수혁은 주머니에서 은전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윤 씨의 눈이 반짝였지요. 부자인가 보군요. 허허, 부자라면 부자지. 나와 함께하면 평생 호강할 수 있소. 윤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 됐군. 이 사람에게 붙으면 되겠구나. 윤 씨는 교태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따라주고 웃음을 짓고 살짝 몸을 기댔지요. 수혁은 금방 넘어갔습니다. 보름 만에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물론 정식 혼례가 아니라 첩으로 들어간 것이었지요. 수혁에게는 이미 본처가 있었으니까요. 윤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본처가 있으면 어때? 내가 더 예쁘고 더 젊잖아. 금방 자리를 빼앗을 수 있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수혁은 윤 씨에게 비단옷을 해주고 금비녀를 꽂아주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었지요. 윤 씨는 다시 호강하는 삶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춘화야, 돈 좀 내놓아라. 수혁이 윤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 씨는 당황했지요. 무슨 돈이요? 내가 가져온 폐물 있잖아. 그거 팔아서 돈 좀 만들어야겠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폐물을요? 그건 제 거예요. 내 거. 허허, 부부 사이에 내 건 내 것이 어딨어. 어서 내놓아. 수혁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이 남자의 본색을 보았지요. 사실 수혁은 무역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한량이었지요. 돈이 떨어지면 여자를 꼬셔 재물을 빼앗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습니다. 윤 씨는 속았던 것입니다. 내놓기 싫으면 맞을래? 수혁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윤 씨는 겁에 질려 폐물을 내주었지요. 그 후로 수혁은 수시로 윤 씨를 때렸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폐물을 빼앗고 화가 나면 주먹질을 했지요. 윤 씨의 얼굴에는 멍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윤 씨가 가져온 폐물은 모두 바닥났습니다. 수혁은 윤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쓸모없는 년, 돈도 없는 년이 뭔 소용이야. 어느 날 수혁은 새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윤 씨보다 더 젊고 더 예쁜 여자였지요. 춘화야, 너 오늘부터 나가. 나가라고요? 그래. 새 식구가 왔으니 넌 필요 없어. 수혁은 윤 씨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보따리 하나 없이 맨몸으로요. 윤 씨는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지요. 윤 씨는 주막을 전전하며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밥값이라도 벌려면 어쩔 수 없었지요. 화려하던 손은 거칠어지고 예쁘던 얼굴은 초췌해졌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이제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헐벗은 옷에 때 묻은 얼굴. 국어를 해야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윤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린 이 수많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윤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벌써 죽었겠지. 병신이 3년을 어떻게 살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처 강 씨가 있었으니 윤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양에 가볼까? 윤 씨는 느릿느릿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며칠을 걸어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지요. 종로 거리에 들어선 윤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가게는 예전에 이수만이 운영하던 비단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었지요. 장사가 다시 되고 있다고? 윤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게 안에서 나온 사람이었지요. 이수만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분명히 두 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강 씨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걷고 있었지요. 서방님, 오늘 장사 잘 되셨네요. 당신 덕분이요. 내 평생 당신 은혜를 갚으며 살겠소.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살아 있었어. 아니, 일어섰어. 어떻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남편이 살아났고 자신이 무시했던 본처가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나는 무엇을 한 거지? 윤 씨는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운명의 재회는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강 씨는 집 앞을 쓸다가 대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저건 뭐지? 헐벗은 옷에 때 묻은 얼굴. 머리는 엉켜 있었고 몸에서는 냄새가 났지요. 강 씨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게, 괜찮은가? 강 씨가 다가가자 거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지요. 이 얼굴은. 거지의 눈도 크게 떠졌습니다. 본부인 윤 씨였습니다. 3년 전 폐물을 챙겨 도망쳤던 그 윤 씨가 거지 꼴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강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 씨, 그동안 어디 있었소?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지요. 저는 윤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본부인, 살려주세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윤 씨는 강 씨의 치마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강 씨는 잠시 그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3년 전 이 여자는 병든 남편을 버리고 도망쳤다. 폐물을 챙겨 호강하러 갔다. 그리고 지금 거지가 되어 돌아왔다. 강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지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오. 강 씨는 윤 씨를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물을 떠다 주고 밥 한 그릇을 내주었지요. 윤 씨는 개걸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요. 고맙습니다. 본부인. 강 씨는 아무 말 없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수만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강 씨, 누가 왔소? 수만은 윤 씨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요. 저건 윤 씨가 아니오? 윤 씨는 수만을 보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만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씁쓸함. 윤 씨, 그동안 어디 있었소? 윤 씨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새 남자에게 속아 재물을 빼앗긴 것, 버림받아 거지가 된 것, 굶주리며 떠돌다 여기까지 온 것. 서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방님이 쓰러지셨을 때 도망친 것.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수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만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오. 수만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마루에 엎드린 채 울기만 했지요. 강 씨는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시오. 내일 이야기합시다. 그날 밤 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내쫓아야 할까? 강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윤 씨가 미웠지만 동시에 측은하기도 했지요. 3년 전 내가 저 여자 처지였다면 어땠을까? 나도 도망쳤을까? 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도망치지 않았어. 끝까지 남편 곁을 지켰어. 그것이 옳은 일이었어.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 씨는 벌을 받았어.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 강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만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를 용서해 주시지요. 수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서하라고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한 여자를. 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씨는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린 거예요. 호강하려고 도망쳤다가 오히려 거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서방님,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3년 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남을 용서할 여유가 생긴 거예요. 수만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생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지요. 강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제 도리를 한 것뿐이에요. 강 씨는 웃었습니다. 수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윤 씨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윤 씨는 벌떡 일어나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시오. 수만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소. 윤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용서하신다고요? 그렇소.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소. 더 이상 벌을 내릴 필요가 없소.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본부인. 수만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당신을 다시 첩으로 들일 수는 없소. 내 마음은 이제 강 씨에게만 있소. 알겠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대신 이 집에서 일하며 지내도 좁소. 하인으로서 말이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황송합니다. 강 씨가 윤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씨, 이제 새로 시작하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윤 씨는 강 씨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본부인. 저는 본부인을 원망했습니다. 늙고 촌스럽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인이 저를 용서해 주시다니. 강 씨는 윤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아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요. 그날부터 윤 씨는 이수만 집안에서 하인으로 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지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윤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죄를 갚는 길이라 생각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강 씨가 윤 씨를 용서했다고? 대단하다, 대단해. 보통 사람은 못할 일이야. 사람들은 강 씨를 칭송했습니다. 버림받을 뻔한 조당지처가 오히려 용서하는 모습에 감동한 것이지요. 과연 네 집안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수만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또렷해졌지요. 비단전 장사도 다시 번창하여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서방님,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덕분에 잘 되었소. 오늘 대감댁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소. 수만은 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모든 게 당신 덕분이요. 강 씨는 웃었습니다. 서방님도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두 사람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3년간의 시련이 오히려 부부의 정을 더 깊게 만든 것이지요. 윤 씨는 묵묵히 하인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지요. 강 씨는 윤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윤 씨도 본분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본부인,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요? 3년 동안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저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왜? 강 씨는 웃었습니다. 서방님이 가장 힘들 때 제가 옆에 없으면 그게 후회로 남을 것 같았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때 왜 포기했을까 하고 후회하고 싶지 않았소.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강 씨는 윤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후회하면 다행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니까.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수만이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강 씨, 내가 오늘 큰 결심을 했소. 무슨 결심이요? 수만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과 가게의 문서요.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당신에게 가도록 적어두었소. 강 씨는 놀랐습니다. 서방님, 이건 너무... 아니요. 당연한 일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3년 전에 죽었을 것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요. 수만은 강 씨의 손에 문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윤 씨에게도 작은 돈을 남기겠소.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방님. 그 소식을 들은 윤 씨는 또 울었습니다. 저 같은 것 3개까지 배려해 주시다니. 황송합니다. 강 씨는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정 새 사람이 되시오. 과거의 잘못은 씻었으니 앞으로는 바르게 사시오. 예, 본부인.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수만 집안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들었소. 이수만이 중풍에 걸렸다가 완치됐다지. 본처가 3년 동안 간병했다더군. 대단한 여인이야. 첩은 도망갔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고 본처가 용서해 줬대. 세상에 그런 일이. 사람들은 강 씨를 칭송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댁이 이수만 대인 댁이오? 그렇소만 무슨 일이시오? 관아의 관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현감 나리께서 강씨 부인을 표창하고자 하십니다.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여 살려낸 열부라 하여 정문을 세워 주시겠다 합니다. 강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정문을요? 그렇습니다. 부인의 이야기가 현감 나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씨, 드디어 당신의 공을 세상이 인정하는구려. 며칠 후 관아에서 정문 건립 의식이 열렸습니다. 현감이 직접 나와 강씨를 칭송했지요. 강씨는 병든 남편을 3년간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여 살려냈도다. 이는 부부의 도리를 온전히 다한 것이니 열부로 표창하노라.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이수만 집 앞에 정문이 세워졌습니다. 붉은 글씨로 열부 강씨문이라 새겨져 있었지요. 수만은 정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씨,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의 덕을 알게 되었소. 강씨는 웃었습니다. 저보다는 서방님이 노력하신 덕이에요. 서방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윤 씨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분들처럼 살았어야 했는데 나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윤 씨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젊고 예뻐서 교만했던 날들, 돈과 호강만 쫓았던 날들.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자. 본부인처럼 도리를 지키며 살자. 그날 밤 이수만 집안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했지요. 오늘은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선 것을 축하하는 날이오. 수만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이수만 대인 만세, 강씨 부인 만세. 강씨는 그 함성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이제 끝났구나. 그녀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이수만과 강씨는 100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단전 장사는 날로 번창하여 종로 거리에서 가장 큰 가게가 되었지요. 늦게 얻은 자식도 장성하여 가업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만은 강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강씨,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40년 전이요. 그러게요, 서방님. 세월 참 빠르지요. 그때 나는 보부상이었고 당신은 시골 농부의 딸이었소. 혼수라곤 이불 한 채가 전부였지. 강씨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서방님이 계셨으니까요. 수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중간에 한눈을 팔았소. 젊은 첩에게 빠져 당신을 소홀히 했소. 그 죄를 평생 씻을 수 없소. 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었어요, 서방님.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강 씨, 당신은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요. 수만은 강 씨를 꼭 안았습니다. 윤 씨는 그 후로도 이수만 집안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도 나이가 들었지요. 어느 날 윤 씨가 강 씨에게 찾아왔습니다. 본부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이요? 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강 씨는 놀랐습니다. 고향이라니 갈 곳이 있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향에 늙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젊어서 집을 뛰쳐나온 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지요. 죽기 전에 한 번 뵙고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강 씨는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소.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은 좋은 일이요. 강 씨는 윤 씨에게 노잣돈을 챙겨 주었습니다. 비단 한 필과 쌀 한 자루도 함께요. 이것을 가져가시오. 어머니께 드리시오.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부인, 저에게 이렇게까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해 두겠소. 강 씨는 윤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오. 윤 씨는 그것을 해냈소.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시오. 윤 씨는 바닥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본부인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본부인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강 씨는 윤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 생에 그렇게 사시오. 아직 시간은 많소. 윤 씨는 이수만 집을 떠났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강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본부인.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수만이 7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그는 강 씨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강 씨,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났으니 서방님,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을 찾겠소. 그리고 그때는 절대 한눈 팔지 않겠소. 수만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강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서방님, 다음 생에도 꼭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수만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조문했지요. 이수만은 복받은 사람이야. 저런 아내를 두었으니 강 씨 부인이야말로 진정한 열부지. 사람들은 강 씨를 칭송했습니다. 강 씨는 그 후로도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했고 손자들이 무릎에서 놀았지요. 그녀는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강 씨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길 것은 재물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 도리를 지켜라.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을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복을 부르는 길이다. 강 씨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저 세상에서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강 씨는 힘든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지요. 그 결과 남편도 살리고 가정도 지키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반면 윤 씨는 어려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호강을 쫓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지요. 다행히 뒤늦게 뉘우쳐 새 삶을 살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어려울 때 버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버림받는다. 도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복을 부른다.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밤에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야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